자, 조현덕 대표입니다. 조금 아까 장이 끝났는데요. 예, 오늘은 제 방송 시작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제가 인사는 뺐습니다. 오늘같이 특히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장이 빠졌는데, 그것도 크게 빠졌는데 안녕하실 리가 없죠. 물론 안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현금을 많이 들고 계시면 표정 관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또 흡족할 수도 있죠. 시간의 단일가 매매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시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장에 대한 어떤 흐름 가지고도 생각을 또 했지만은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어젠가 봐요. 어제. 어제. 맞아요. 어제. 이상하게 저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제가 제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하면 사실 저는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구독이죠, 구독. 구독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구독만 해놓고 안 보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날 잡아서 제가 구독한 거 하도 유튜브 볼 때마다 구독 눌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구독을 눌렀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구독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더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구독을 누르면, 누른 게 아니라 구독 이렇게 눌러놓은 게, 제가 주식과 관련해서 다른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문가들한테 관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전문가의 어떤 그 방송에 대한 유튜브 방송에 대한 구독을 제가 눌러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 유튜브를 틀면 주식 관련해서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전문가일 수도 있고요. 또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인 척하는, 그렇죠? 이렇게 나이를 보나 뭘 보나, 사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 될 수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너무 새파란 젊음으로 치자 그러면 참 부러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조차 마치 자기가 전문가처럼 그렇게 방송을 하는 분들이 꽤 많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 구독 신청을 한 번도 구독을 누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 유튜브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주식 관련해 가지고 그 화면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이상해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저는 이제 제가 즐겨보는 것 중에서
은하 캠핑이라고 있더라고요. 은하 캠핑. 그 특전사 나온 그 나온 여자분인데 상당히 그 얼굴도 이뻐요. 얼굴도 얼굴도 이쁘고. 근데 그 은하 캠핑 보면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은하 캠핑 구독을 누른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제가 그 공병호 씨 유튜브 그것도 제가 구독을 눌러놨는데, 뭐 항상 뭐 올바른 소리 하시죠, 그렇죠? 공병호 그 소장도. 근데 올바른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뭔가 이제 처음에는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사실 뭐 특별하게 그 공병호 소장의 그 방송을 들어서 제가 뭐 모르던 거, 새삼스럽게 모르던 거를 뭐 알아가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저도 다 아는 소리를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별로 저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것도 제가 뭐 좋은 방송이죠, 공병호 소장 방송도. 근데 다 아는 얘기만 계속 하시니까, 그것도 너무 뻔한 얘기만 하니까 그것도 좀 식상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꽤 오래전부터 듣던 유튜브 방송 중에서 그 황장수 소장 그 방송이 있어요. 황장수 소장. 뭐 저는 이제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어떤 유튜브에 대한 선전이나 비방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황장수 소장 같은 경우는 그 소위 우파에서도 욕을 많이 먹고 좌파에서도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사람이죠. 옛날 그 유튜브 하기 전부터 저는 이제 가끔 그 예전에 MBN 이런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떤 그 얘기의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상당히 합리적이면서도 상당히 어떤 때는 그 공격적일 때도 있고요, 그렇죠? 뭐 공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도 그렇죠. 자신의 어떤 성격,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하는 거죠. 어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른 소리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바른 소리를 하는 거. 그 바른 소리를 한다는 거는 그 상대방이 뭔가 잘못됐을 때 바른 소리 하면 그게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바른 소리를 했을 때 그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상대방을 비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뭐 바른 소리를 안 한다 그러면 이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맨날 듣기 좋은 얘기, 그렇죠? 부드럽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제대로 올바르게 돌아가겠습니까? 누군가는 올바른 소리를 하고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죠. 비판할 때는 비판해야죠. 그렇죠? 화날 때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죠. 때로는 욕도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 황장수 소장의 그 예전 유튜브 방송 전부터 저는 그 황장수 소장의 그 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고, 특히 유튜브 방송은 제가 꾸준하게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의 방송은 그걸 들으면 제가 상당히 제가 많은 거를 제가 모르던 그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절대 없는 소리를 가공해서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얘기를 가공해서 조금 소위 얘기해서 상업성이 띄어 있거나 아니면 좀 과장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듣기 좋게 가공을 한다든지, 그런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팩트만 가지고 있는 그대로
좋은 거는 좋다고 얘기를 하고 나쁜 거는 나쁘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 황장수 소장의 그 방송, 유튜브 방송을 전 즐겨 듣습니다.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좋아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 황장수 소장을 상당히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공격을 많이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제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맞아요. 제가 요즘에는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중간으로 빠지고 진짜 해야 될 소리를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를 이렇게 열면 이상하게 주식 관련해서 그렇죠,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뭐 녹화 콘텐츠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라이브 콘텐츠도 올라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전문가고, 그렇죠, 전문가였었죠. 지금 전문가라고 얘기는 하고 싶진 않은데 전문가였었고 또 주식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은 많죠. 근데 저는 관심이 많다 그래서 어떤 뭐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렇죠,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그렇죠, 뭐 시장의 방향이든 종목이든 그 사람이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겠죠. 전략도 있을 것이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생각과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유튜브에 그 방송을 클릭을 안 하고, 그렇죠, 그 클릭을 안 하더라도 밖에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목을 대충 보면 무슨 내용을 갖고 콘텐츠를 방송을 했는지 대충 감을 잡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 제목에 따라서, 그렇죠, 자기가 얘기한 제목을 핵심적으로 위에다가 어필을 해놨겠죠. 근데 어떤 때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지금 이 장 상황에 어떻게 저렇게 제목을 달아놨을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무슨 근거를 갖고 무슨 얘기를 해놨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제가 하도 좀 황당한 황당한 그런 제목을 그렇게 타이틀로 해놔가지고 그 올려놓은 동영상, 특히 이제 주식과 관련된 그런 거를 제가 하도 궁금하니까, 왜 그 제목하고 너무 괴리감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궁금증 때문에 사실 듣고 싶지는 않지만은 클릭을 한번 해보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어젠가 그래요. 어제도 제가 보니까 그 클릭을 했어요. 근데 아마 그때 라이브로 했던 건데, 라이브로 했는데 딱 하는 소리가 얼굴도 보니까 얼굴도 뭐 미끈하게 생겼어요. 남자답게 생겼고 상당히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자마자 뭐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나 하나 그랬더니, 봐요, 제가 오늘 바닥 잡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 미국장에, 그렇죠? 어저께 미국장이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새벽 말고요. 오늘 새벽은 미국장이 반등 크게 했었지만 어저께 얘기죠. 어저께 기준으로 어저께 폭락했었는데, 근데 저희가 아마 그 전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날 방송은 제가 들어보지 않았지만은 그 전날 우리 시장이 내일 바닥 잡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렇죠? 오늘 말고 어저께 우리 시장이 강보합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종목들도 조금 오른 종목들이 많았고, 그래가지고 봐라, 내가 오늘 바닥 잡는다 그러지 않았느냐 하면서 큰 소리 뻥뻥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방송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그냥 나왔어요.
뭐 들을 만한 가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꽤 많더군요. 정말 많더군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특히 이 주식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돈 갖고 장난치면 안 되죠. 그렇죠? 혹시라도 혹시가 아니죠. 이 세상이 다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사 동조를 안 하더라도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죠. 얘기를 듣다 보면 또 믿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엉터리 얘기들이 자칫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주식시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를 주는 게 주식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이거는 제가 예전 전문가 그렇죠? 뭐 싱크프리니 와우넷이니 뭐 탑티비니 팍스넷이니 그때 시절에도 똑같이 느꼈는데 지금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뭐냐?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주식 가지고 소설 쓰지 마 그랬습니다. 주식 가지고 소설 쓰지 마. 물론 이제 그 밑에는 뭐 바닥 예단은 금물이다. 그렇죠? 그리고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실력을 키워라. 뭐 제가 뭐 말을 좀 곱게 쓰려고 예단이라고 그랬지만은 마치 지가 신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내일 바닥 잡습니다. 그러다가 내일 어저께죠, 그렇죠? 어저께 반등했어요. 내가 바닥 잡는다 그랬잖아. 참 웃긴 일이죠. 그게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실력이 좋고, 그렇죠? 정말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설사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설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쉽사리 그런 얘기를 못해요. 왜? 본인은 알잖아요. 절대 주식에서 확실한 게 없는 걸 본인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이 정말로 양심이 있고 그리고 정말 실력이 있는 주식 전문가라 그러면 절대 내일 바닥 잡습니다. 미리 예단하진 않아요. 미리 자기가 예언하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예언하듯 얘기하면 물론 맞을 수 있죠. 맞으면 영웅이 되나요? 하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예전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딱 맞으면 졸지에 자기가 스스로 영웅이 되는 거죠. 남이 인정해주는 영웅이 아니라 스스로 영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실력이 있고 양심이 있는 그런 상식적인 전문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누가 감히 예측해요? 바닥이 정말 와서, 그렇죠? 진짜 바닥이 와서, 바닥에 어떤 신호가 와서, 그때야 이제 바닥입니다. 그렇죠? 바닥을 확인하고 이게 바닥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신호도 안 왔는데, 신호도 안 왔는데 마치 내일 바닥 잡습니다. 내일 모레 잡습니다. 이런 얘기만 안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전문가도 그렇고 요새 그 유튜브에서 보면 이거는 주식을 갖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황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분석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말은 분석인데 그렇죠? 말은 분석인데 그게 분석이 아니더라고 보면 주식 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 소설이 뭡니까? 소설을 뭐 분석해서 소설 쓰는 건 아니에요. 분석이라는 거는 그렇죠? 분석이라는 건 이제 리포트라 그러죠. 그렇죠? 아니면 뭐 그렇죠? 자료라 그러죠. 연구 자료. 그렇죠? 분석은 연구 자료나 그런 리포트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거를 주식을 가지고 분석을 그리고 아니면 종목을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소설. 그냥 주식 갖고 시황 갖고 양념치고 뭐 종목 갖고 양념치고 뭐 치고 해가지고 그럴 듯하게 그렇죠? 예, 그럴 듯하게 남 딱 들으면 그럴 듯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듯하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듯하죠. 맞는 것 같죠. 왜?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럴 듯하게 얘기하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상당수의 이건 무슨 뭐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예, 이건 주식을 가지고 분석이 아니라 그렇죠? 종목도 그렇고 분석이 아니라 소설을 쓰는 거죠, 소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소설을 쓰는데 예, 조금 그럴듯하게 그렇죠? 그럴듯하게 소설을 쓰더라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 실력 좋다.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 맞을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주식 일반 개인들이 피해를 봅니까? 제가 오늘도 제가 장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꼈습니다. 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저번에도 뭐 그랬잖아요. 저는 되게 솔직한 편이에요. 저는요. 예.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고 저도 솔직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나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주식 시장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예. 비록 나도 주식을 일부 갖고는 있지만은 난 떨어졌으면 좋겠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솔직한 얘기예요. 근데도 오늘 떨어졌는데도 한편으로는 떨어진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는 또 기분 좋은 것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종목들을 보면서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주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정말 이 주식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식은 위험자산이다. 위험 관리를 못하는 그런 전문가나 또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 많죠. 공부 열심히 하고.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실력이 뛰어난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무대뽀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요. 공부 좀 했다? 뭐 자기 나름대로는 또 한지 모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추어도 그런 아마추어가 없습니다. 근데 주식은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제 뭐 간단한 건데요. 간단한 건데 이런 어떤 거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이런 거를 생각도 안 해본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알고도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10,000원짜리 주식 그렇죠? 네, 10,000원짜리 주식을 제가 이제 10,000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10,000원짜리 A라는 주식이 10,000원인데 그 10,000원짜리 주식이
2,000원이 떨어지면 8,000원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3,000원이 떨어지면 7,000원이 되고, 그리고 5,000원이 떨어지면 우리가 반토막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10,000원이 8,000원이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20% 손실이에요. 마이너스 20% 손실. 그리고 3,000원 손실 나면 7,000원이 되죠. 이거는 당연히죠. 당연히 마이너스 30%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4,000원이 빠지게 되면 마이너스 40% 손실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5,000원이 됐어. 그렇죠? 이거는 마이너스 50% 손실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이 빠져서 각각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일단은 본전이 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8,000원짜리가 본전이 되려 그러면 2,000원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처음에 샀던 10,000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7,000원짜리 주식이 본전이 되려 그러면 3,000원이 올라야지만 10,000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5,000원짜리 주식은 5,000원이 올라야지만 10,000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10,000원에서 8,000원 떨어지면 20% 손실이지만은 8,000원에서 내가 본전 되려 그러면 25%가 올라야 돼요. 이거는 그래도 뭐 이 정도 5% 차이 까짓 건 뭐 5%. 근데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게 점점 더 손실이 나면 크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 10,000원에서 7,000원이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30%의 손실인데, 7,000원에서 본전 되려 그러면 3,000원이 올라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본전 될 거 아닙니까? 3,000원이 올라야지만. 그러면 얼마가 올라야지만, 7,000원 기준으로 얼마가 상승해야지만 본전이 될까요? 42.8%예요, 여러분들. 손실은 30%였었는데, 그렇죠? 내가 10,000원에서 7,000원 된 거는 마이너스 30% 손실인데, 이게 본전이 되려 그러면 7,000원에서 42.8%가 올라야지만 본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42% 오르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만 더 넘어가면 이거는 더 이제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얘가 이제 10,000원짜리가 6,000원, 4,000원 손실됐을 때는 마이너스 40% 손실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40%.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면 이제 40% 손실이니까 40%만 오르면 본전되나, 다시 오르면, 이게 아니죠. 뭐냐, 6,000원에서 10,000원이 되려 그러면 4,000원이 올라야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66.7%가 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66.7%가 올라야지만 본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반토막이 됐어. 10,000원이 5,000원이 됐어요. 이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50%의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세금이니 거래세 뭐 이런 거 뺀 겁니다. 거기까지 포함하면 더 커지는 거죠, 약간. 그런데 내가 10,000원에서 내 주식이 5,000원으로 떨어졌다? 마이너스 50% 손실이다.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50%, 플러스 50%만 오르면 본전이 됩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이건 뭡니까? 5,000원이 10,000원이 되려 그러면 100%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기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종목에서 누적 말고요, 누적. 한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100% 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몇 분이나 되실까요? 물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주식 투자를 제가 초보 때부터 그리고 전문가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7년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종목을 100% 이상, 그러니까 100% 이상, 뭐 100%라고 치죠. 하여튼 100% 이상 수익을 내본 적이 제가 사실 그걸 다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고 기억은 안 나요, 몇 번인지. 근데 정말로 많지 않아요. 제가 뭐 예전에도 제가 그랬었죠. 뭐 한 종목 갖고 한번 크게 먹은 적이 있었다. 어떤 제 회원방에서 또 1,000 몇백 %가 수익이 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100% 이상 수익 난 적이 제 개인적으로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지만은 정말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예를 들어서 10손가락으로 뽑을 수 있는 정도라고. 27년 몇 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지만 대부분 뭐 수익 나는 게, 그렇죠? 수익 나는 게 뭐 20 몇 프로, 10 몇 프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짧게 종목 들어간 거는 뭐 3%, 4% 수익 내고 자른 것도 있고, 또 많이 먹은 거는 뭐 한 40%, 50% 먹은 것도 있고. 하지만은 100% 이상 수익을 내서 차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 손가락으로 뽑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수익을 사가지고 이렇게 100%낸 적이 있니? 그러면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이 100%의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손실 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반토막 나는 거는, 저는 반토막 난 사람들을 전문가 활동을 했으니까 너무 많이 봤죠.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 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죠. 반토막 난 사람들은 너무 흔하게 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본전이 오겠지 라는 희망을 늘 갖고 있더라고 보니까. 물론 그 희망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제가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희망조차 없다 그러면 그분이 그 주식을 들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태를 만들어 버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본전 못 와요. 본전 못 와요. 언젠가는 자르게 돼 있어요. 반토막이 났더라도 언젠가는 손실 보고 자르게 돼 있다고. 이런 케이스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10,000원짜리를 사서 5,000원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50%인데 그 본전이 되려고 그러면 100%가 올라야 된다. 100%는 정말로 본인이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종목을 사서 100% 정도 수익을 내본 경험이 몇 번 있는지. 아예 없는 분들이 대다수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게 바로 주식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장을 보면서 사실 저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있어요. 많이 주식도 좀 들고 있지만은 주식은 저번에 제가 고점에서 줄였고, 그리고 고점 밑에서 조금 더 줄였고, 그래가지고 저도 주식을 좀 들고 있지만은 부담이 없는 선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떨어진 거를 내심, 참 여러분한테는, 주식을 들고 계신 분한테는 정말 죄송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저는 사실 오늘 장 끝나고 휘파람 불었어요. 기분이 좋아서. 왜? 물론 그렇다고 아직 주식을 안 샀으니까. 아직은 안 샀어요. 그래서 아직 뭐 휘파람 불 때는 아니죠. 하지만은 이제 큰 개가 한번 잡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구나. 그러면서 기분이 나름대로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뭐 그런 면에서는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장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조금 더러워지는 것도 있었어요. 그 좀 더럽다는 표현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저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제가 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부는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까 제가 황장수 소장 좋아하는 것도, 저도 황장수 소장하고 성격이 약간 비슷해요. 바른 소리 할 때는 해야죠.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요게 제가 이제 누군지는 모르죠. 여기 필명들을 갖고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 댓글 다시는 분은 필명은 알지만 그 필명도 제가 누구신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어디서 계셨던 분인지는 대충 알죠. 그렇죠? 예, 대충 알죠. 예, 그렇죠. 대충 알죠. 근데 제가 그 팩, 그렇죠? 팩, 예, 뒤에 누구 팩 누구. 제가 이제 거기에 잠깐 그 방에 처음 들어가서 그 팩 누구시, 팩 아무개, 팩 아무개님이 첫날 딱 들어갔는데 상상인을 사라 그러더라고. 상상인. 그래가지고 뭐 상상인에 뭐 그것도 뭐 자기 본인은 돈을 뭐 몇 억을 넣었다. 난 그래서 처음에 나는 팩 아무개님이 무슨 정보가 있나 보다. 왜냐면 저도 예전에 정보 매매를 좋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 매매라는 게 그거 되게 그건 이제 고급 정보죠. 어떤 정보가 있는데 이 종목을 누가 끌어올리겠다. 그 정보를 얻어서 하면요, 그거는 진짜 초대박이에요. 초대박. 그래서 저는 그 상상인을 뭐 얘기를 하길래 저분이 폐가무개님이 무슨 정보를 얻은 게 있나 보다. 야, 그럼 사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차트를 딱 봤어요. 차트를 딱 봤는데 아니야. 도대체 이게 도저히 아무리 정보를 얻었다 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이 갈 차트가 아니거든. 만약에 제가 차트를 볼 줄 몰랐다 그러면, 그렇죠? 차트를 볼 줄 몰랐다 그러면 저도 아마 여기다 몰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조금 그런 어떤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저도 약간 승부욕이 있고 약간 그 어떤 도박성 기질이 약간 있다고. 여기다가 몰빵했을 거야 아마 저도. 저는 다행히 제가 전문가로 활동을 했었을 뿐만 아니라 차트를 제가 볼 줄 아니까 딱 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혹시라도 뭐 저렇게 자신 있게 몇 억씩 배팅을 했다니까 무슨 정말로 내가 모르는 무슨 정보를 들었나 보다. 근데 그래서 그래도 한번 조금은 사보자. 왜? 조금은 사봐야지. 제가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아예 관심조차 안 가지면 진짜로 날아가면 어떡해. 사놔야지만 계속 그 종목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100주 샀어. 100주 샀어요. 그것도 9,000원대. 9,000원대. 어차피 뭐 나는 그렇게 믿었거든. 정보로 가는 줄 알고. 그게 지금 몇 프로인지 아세요? 마이너스. 물론 100주니까. 만약에 여기다 큰 돈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지금 그게 마이너스 지금 현재 23.43%예요. 23.43%. 말이 됩니까? 아무리 뭐 폭락장이라고 치더라도. 근데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차트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상상인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가 분석까지 해드렸잖아요. 왜? 그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여기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몰빵한다 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아니 이게 설사 나중에 간다고 쳐요. 간다고 치면 갈 때 사면 안 되나? 이게 위로 올라갈 때 가면 사면 안 돼요? 이게 뭐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조건 상을 말아버려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갈 주식은 만약에 갈 주식이면 갈 때 사면 되잖아요. 그거를 왜 자꾸만 가지도 못하는 주식에다가 계속 배팅을 하냐고요. 내가 볼 때는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마추어도 이런 상하 아마추어가 없는 거지. 아마추어도 이런 상하 아마추어가 없어요. 혹시 들으십니까? 이 방송을? 팩 아무겠네.
보니까 제 방송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 예? 예전에 제가 그 방에 있을 때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공부 자료 올려놓으면 라이브 한다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제 귀로 똑바로 들었어요. 볼리저 밴드? 그딴 거 하나도 소용없어.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필요 없기는요. 알면 좋죠. 그딴 거 무시하고 차트 무시하니까 저런 종목을 사라 그러죠. 아마 오늘 여러분들 장이 뭐 크게 떨어져서 정신적인 쇼크를 뭐 받으신 분도 계시고 걱정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또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두산중공. 두산중공업이 이게 지금 오늘 장중에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마이너스 25%인데 얘가 뭐 많이 올라가지고 25% 떨어졌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도 하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손실 봤는데 거기서 또 25%가 또 떨어졌어. 제가 이거 방에서 6,000원대 6,000원대부터 사라고. 물론 한 자리에서 다 사라는 얘기는 아니죠. 분할로 사라고. 그렇죠? 분할로. 그냥 분할로 사라 그러면 뭐 그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뭐 떨어질 때마다 야금야금 한 주씩 삽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 보고 저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저거 산 사람들은 오늘 어떤 생각이 들까? 몸빵 하면 돼요. 몸빵? 그냥 갔다가 몸빵? 그 제가 자주 들은 얘기 있어요. 몸빵. 그렇죠? 몰빵, 몸빵. 몸빵으로 버티면 되나?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게 지금 6,000원 기준이면, 그쵸? 6,000원 기준이면 지금 거의 지금 얘가 마이너스 40%일 거라고. 물론 뭐 분할 매수를 했다 그러면 뭐 40%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6,000원 기준으로 보면 40%야. 마이너스 40% 손실이. 그러면 얘가 본전되려고 그러면요 66.7%가 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뭐 내일 뭐 얘가 급등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뭐 기왕 오늘 얘기를 꺼냈으니까 사실 오늘 막 장중에 화가 막 나더라고요. 아까도. 두산중공업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뭐 있었어요 그때? 예? 정권 바뀌면 좋아질 거다. 소설 쓰는 거죠, 완전히. 제가 그랬잖아요. 소설 쓰면 안 된다고. 주식을 사는데 어떻게 소설을 씁니까? 에? 주식을 분석하는 게 소설 써요? 오늘 제가 심한 얘기 할 때 이거 좀 거부 반응이 들으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주식을 이걸 말고 이걸 갖고 소설을 써요. 소설을. 정권 바뀌면 올라간다. 좋다 이겁니다. 뭐 정권 바뀌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제가 이 두산중공업을 선택한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보다는 매수가 해야 될 자리가 아닌데 매수를 시키는 자체가 저는 화가 나는 거죠. 그것도 근거도 없이 그냥 정권 바뀌면 좋아진다.
다른 주식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도 종목들이 뭐 대부분이 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소설 쓰는 종목들이잖아요. 예? CJ 프레시오도 소설 썼죠. 예? 세트랙 아이, 스타링크, 꿈 같은 스타링크. 스타링크를 합니까, 쟤네가? 예? 주식은 절대 소설을 쓰면 안 돼요. 예? 소설을 쓰면 안 돼요. 분석을 하더라도, 그렇죠? 합리적인 분석을 해야지. 분석을 소설 쓰는 거야, 소설. 그 소설을 듣고 매수하는 분들도 사실은 반성을 해야 돼요. 제가 그 방에 있으면서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예? 전화까지 드렸잖아요. 제가 팩 아무님한테 전화까지 드렸어. 그러다가 그러다가 손실 크게 나면 그거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러냐. 전화까지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잘못하다가 지수 1800 예? 때가 나올 수도 있다. 오늘 장중에 1900 깨진 거 아시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조심시켜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왜? 맨날 좋은 주식도 아닌 이상한 소설로 가공된 종목을 계속 사야 될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사니까 제가 답답해서 전화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180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 1600 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콧방귀 뀌잖아요. 콧방귀. 모든 게 장기라는 이름 하나에, 그렇죠? 모든 게 장기라는 이름 하나에 모든 게 다 커버가 되고 미화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본인이 장기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장기로 갈 것 같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믿고 산 사람들이 이 본전이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시간을 고통 속에 지내야 되냐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두산중공업은 본전 되려고 그러면 66.7%가 올라야 될 거야. 아마. 오늘 기준으로. 그리고 주식은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위험 관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이 이렇게 불안하게 겁나게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위험 관리를 해야죠. 위험 관리를 안 하는 전문가는요, 전문가 할 자격을 반납을 해야 돼요. 해야 될 자격을 반납을 해야 된다고. 왜? 주식이 맨날 사기만 하는 전문가는 그거는 저기 뭐 초등학교, 그렇죠? 초등학생도 사라 그러면 사요. 아니 원숭이한테도 원숭이 보고 사라 그러면 버튼만 누르면 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원숭이한테도 이 버튼 눌러 그러면 사지잖아요. 사라고만 하면 그건 원숭이도 할 수 있는 거야. 전문가는 말이에요. 최소한도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그렇죠? 책임을 짓고 있는 사람은 위험 관리를 시켜줘야죠. 위험 관리를. 그게 진정한 전문가지. 무조건 사라 그러면 돼요. 그것도 그냥 장기라는 미명하에서.
제가 오늘 장을 보면서 진짜로 제가 한편으로는 많이 화가 났어요. 종목들을 보면서. 물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장이 꼭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들이 손실이 났겠습니까? 장이 지금 폭락하기 전에도 폭락하기 전에도 대부분 종목이 대부분 다 손실이었어 사실. 안 그렇습니까? 잠깐 뭐 장이 괜찮을 때 잠깐 반짝 뭐 조금 푼돈 번 수익이 난 적이 한 번 있었죠. 네, 그것도 기억해. 요즘도 그거 캡처해가지고 공개합니까? 캡처해서 한번 공개하는 걸 하죠. 요즘 장에서. 그래서 전문가들이 물론 전문가라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장에서는 아무리 뭐 전문가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수익 못 내요. 하지만은 수익을 못 내지만은 위험 관리는 해야죠. 위험 관리를 시켜줘야죠. 오히려 그런 소리 할 때 콧방귀 뀌고, 그렇죠? 뭐 차트 얘기하면 차트? 그딴 거, 그딴 거 필요 없어.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화가 사실 오늘 장정 보면서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얘기를 한 거지만은 아까도 그랬죠. 저도 바른 소리를 이제는 제 방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제 유튜브잖아요. 제 유튜브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방장에 하는 방에서 비난할 수는 없죠. 중이 싫어서 저를 떠난 것처럼 저도 떠났지만은 이제는 내 방이니까 내 방에서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까도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장이 이렇게 장이 폭락을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마추어야. 아마추어도 상아마추어.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본인이 원래 하던 거 쪽으로만 밀고 나가야지. 마치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이제 접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을 보면서 장중에 아까도 그랬지만 뭐 장이 떨어져서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한 얘기로 조금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물론 주식을 조금 들고 있습니다. 뭐 올라도 물론 뭐 나쁠 것도 없지만은 근데 오늘 같은 장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왜? 제가 모르면 몰라도 아니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얘기 드리는 얘기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뭐 제 얘기가 저는 그렇죠. 항상 시황을 말씀드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설을 쓰는 식의 뭐 시황이든 종목이든 소설 쓰듯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뭐 떨어진다 아니면 뭐 오른다 뭐 이런 종목이 좋다 소설 쓰듯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다만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은 오를 가능성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되고 관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라인 때 만약에 밀리면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어디가 더 내려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제 유튜브 한번 볼까요? 제 유튜브에 보시면 그렇죠? 뭐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지 않은 얘기, 듣고 싶지 않은 얘기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기억은 못하지만은 장이 크게 폭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마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지수 추가 반등 시 절대 추격을 금지한다. 그렇죠? 널뛰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 역시 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일단은 관망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였었나요? 장중 3월 9일 날 월요일 날이네요. 그렇죠? 오직하면 제가 장중 긴급 시황에서 본격적인 2차 하락이 진행 중에 있다. 제가 경고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뭐 한밤에 주저리 이거는 제가 뭐 삼성전자가 뭐 한 요 정도 내려오면 좋겠다. 물론 뭐 그건 제 희망사항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거기 안 올 가능성도 높죠. 왜? 그때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제가 밑에다가 잡았어요. 근데 꼭 그 가격에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도 지금 매수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얘기 드릴 때.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그랬습니다. 폭락장 속에서 피어난 봄꽃. 여러분들 이 봄꽃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폭락장 속에서 양봉 나는 거. 그렇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만 뒤에다가 전제를 갖다 붙였어요. 사실 제가 종목도 그렇고 시장이 크게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 뭐 오늘 얘기한 게 아니라 저번부터 얘기를 드렸고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도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그래도 좀 믿고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셨다 그러면 정말로 수익이 나는 것보다도 손실 안 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시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손실 났고 아니면 2,000만 원 손실 났고 아니면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자금이 크다 보면 그 손실 났고 안 나게 했다 그러면 그게 수익 난 것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거라고. 아까 보셨잖아요. 손실 나면 본전 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자, 지금 시간이 4시 58분인데요. 지금 시간이 4시 58분인데 제가 내일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그렇죠? 선물 옵션 만기일. 그 다음에 제가 금요일 날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 날이 되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뭐 저 나름대로 또 소설을 쓰는 건 아닙니다.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좀 이따가 이제 차트를 갖고 저번에도 뭐 차트 갖고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무슨 예측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디가 바닥입니다. 저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예, 다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어느 위치에 어떻게 만약에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하자는 의미지. 제가 제가 뭐를 예측을 하고 정확하게 무슨 점치고 이런 짓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4시 59분인데 제가 저녁을 좀 일찍 먹거든요. 제가 왜냐면 아침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습니다. 왜냐면 아침에 장 시작하게 되면 아침 먹을 시간도 없고 점심 때도 저는 일할 때는 절대 뭐 이렇게 집중하려고 애를 쓰지 먹는 것 때문에 그 자리 시간 뺏기고 싶고 집중 떨어지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중에 점심도 제가 걸러요. 정말 뭐 배고파서 쓰러질 정도 되면 미리 제가 이제 뭐 옆에다가 간식을 갖다 놓고 먹으면서 제가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 따로 점심 먹고 이런 시간을 갖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 점심도 굶고 저녁 함께 먹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을 조금 일찍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그 사이에도 저녁 준비를 하는지 냄새가 솔솔 나네요. 뭐 제가 그거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기하는 도중에 또 밥 먹어라 그럴까봐 제가 여기서 방송을 이걸 일부라고 하고요. 2부 때 특히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 금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초까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중요하죠. 뭐 오늘 폭락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과 이후, 그리고 내일 다음 주 주초까지 우리 시장의 어떤 중요한 그런 갈림길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녁을 좀 뭐 일찍 먹고 방송을 다시 2부로 만들어서 나눠서 방송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지금 뭐 저는 좀 조금 일찍 저녁을 먹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도 하여튼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 이따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물러가겠습니다.